제가 오늘 할 거는 현대 리바트고요. 그 건설 건자재 쪽 보다가 한샘이랑 매출액은 한샘이 한 3조 정도 하고 얘가 1.3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그 시총이 되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보니까 PER은 19 정도 되고 배당률은 1.2%입니다. 그다음에 유동 주식 비율이 56.78이고 대주주는 현대 그린푸드가 43%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막 흔히 아는 그런 가구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2017년도 말에 현대 HNS라는 그 현대 그 건자재 업체랑 이제 흡수합병 되면서 해외 뭐 플랜트 가설 공장 같은 데에도 수주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해외 쪽,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도 조금씩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잠깐 요거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한샘을 갖고 온 건데 한샘이 한 3조 정도 매출이 나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6,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PER이 32배, 10배 정도 차이 나서 그리고 다른 업체는 또 뭐가 있나 또 봤는데 근데 리바트랑 신세계 까사미아가 있는데 까사미아는 계속 적자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을 좀 보면 가구 사업으로는 이제 가구 사업으로 B2C 가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롱 소파, 식탁 이런 거고요. 이제 유통 형태는 매장인 대리점 온라인 뭐 이렇게 있고요. B2B 가구로는 이제 빌트인 가구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하고 이제 입주 전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 해가지고 어, 오피스 꾸미는 그 오피스에 채워놓는 가구들, 그다음에 선박용 가구라고 해서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그런 배 만드는 조선사에서 이제 그 안에도 그 가구 빌트인으로 다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구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현대 HNS를 통해서 자재 사업이라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건설 현장 안전 자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중동 뭐 플랜트 공사할 때 그럴 때 하는 그 산업인가 봐요. 그다음에 어 건설 산업 건설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긴 하는데 막 이 부분이 큰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해외 공사가 이 위에 있는 자재 산업 건설 자재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건설 건자재의 약간 밸류 체인을 보면 그 주택을 이제 착공 분양하고부터 뭐 3개월까지는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쭉쭉 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가구에 관련된 부분은 이 마지막 쪽에 있어요. 착공 후 2.5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진짜 입주가 다가왔을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부엌 욕실에 한샘 리바트, 그다음에 가구에도 한샘 리바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바트도 최근에 욕실까지도, 그러니까 욕실 그 도자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까지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말이랑 내후년까지 보려면 2018, 19
연도에 착공된 물량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는데 그 누구지? 상훈 님이었나? 이 질문해 주신 거에 좀 참고를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선정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어 B2C를 제일 잘하는 한샘이랑 B2B를 잘하는 리바트랑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SWC라고 스마트 워킹 센터라는 공장을 얘네가 한 3년 전부터 지었는데 이제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카펙스가 마이너스 막 엄청 큰 금액을 찍었다가 이제야 마무리가 돼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쪼끔 쳐다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B2B에 집중된 매출 구조가 이 1번에 대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한다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B2B에만 몰빵이라서 너무 매출이 다각화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나 이런 것도 비싸지는데 자재 유통 기업인 HNS를 이제 가지고 같이 합병해 가지고 데리고 있다는 점도 뭐 괜찮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잠깐 보면 B2C 매출에는 26% 정도 차지하고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거 찾아보다가 인제 본 건데 맘카페 같은 데다가 누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방 리모델링 할 건데 한샘이 좋아요? 리바트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부분 리모델링을 들어가면서 주방 리모델링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 이 26%는 작년 이거는 이제 2분기에 갖고 온 건데 작년보다 쪼끔 소폭 증가한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4% 정도 증가한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 B2B로 봐도 무방해서 이제 어 아까 70% 이상의 B2B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회사도 약간 범현대가에 속하는 회사라 현대건설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범현대가 친구들이 돈을 이제 수주를 많이 따올수록 같이 좀 클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 여기에 어 어 어 음 진짜 어디였지? 어. 여기 보면 창고 4에 현대건설의 주택 수주 수가 타 건설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리포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건설의 수주가 다른 데보다 높다 보니 아무래도 리바트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공업도 이제 성방용 가구를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지금 계속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쪼끔 더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어 어 어. 그다음에 해외 매출은 어 여기 질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해외 매출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없었고 이제 그 해외 플랜트 가설 공사 같은 것들을 해외 매출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외 매출로 치는데 그 대표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이제 올해 3 월이랑 6월 두 번에 걸쳐서 한 1,200억, 1,100억 정도 이제 현대건설 향하나 그다음에 삼성물산 향하나 이렇게 그 B2B 향 매출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증가한 그 매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로 보면 이제 B2C의 경우는 국내 리모델링 수요가 점점 많이 이제 증가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그 예상이었고, 그다음에 B2B는 분양 증가량에 따른 그 규모인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그 그래프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2C는 국내에서 2위고 B2B는 1위고, 참고로 여기 한샘이 1위가 B2C입니다. 그다음에 가구 시장의 국내에서 연간 성장성은 8% 정도 되고요. 해외에서는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샘과 비교했을 때 이 매출액은 이렇게 거의 B2B는 한샘보다 높지만 B2C는 한샘과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SWC라는 공장을 좀 얘기하자면 총 1,4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건 예상이었고 이거보다 더 들어서 1,4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워킹 센터를 통해서 물류와 생산 두 가지를 다 잡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운전이 늦어지고 해외에서 와야 되는 설비들이 못 왔나 봐요. 그래서 늦어졌고, 그래서 카펙스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를 통해서 물류 센터를 이제 확립하면서 가구를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게 약간 이케아를 따라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윌리엄스 소모사,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현대 리바트랑 10년 독점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 소모사가 꽤 괜찮은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생산은 여기 B2C 가구만 하는 건 아니고 B2B도 당연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라는 거는 주방 가구 위주로 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간 이거는 풀 캐파로 돌렸을 때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90% 정도밖에 안 나와서 비슷한 가동률로 간다고 해도 한 140에서 130 정도만 개 정도로 확대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2022년도 한 2-3분기는 돼야 가동률이 얼만큼 이렇게 올라오는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공장은 2021년 6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이제 핫 커미셔닝을 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은 4분기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3분기에도 물론 생산을 하긴 하는데 그 가동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도 이제 단가를 올렸어요. 원자재랑 배송비 같은 문제 때문에 6월 달에 단가를 올렸는데, 그 단가 금액은 제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3에서 5% 정도 단가를 한번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샘의 경우는 거의 10% 정도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판가 인상을. 그래서 이 리바트가 그 B2C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쪼끔 낮게 가져가면서 어 그 '큐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표는 별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나와 가지고 여기 보면 12 월, 3 월, 6월 이렇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낮는데 아마 이번 3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고 좀 투자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의미를 둬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3 분기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SWC가 이제 슬슬 가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큼 영업이익률이 오르나가 거기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21 년도, 22 년도 컨센서스를 가져왔는데 21 년도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2 년도는 쪼끔 증가할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음 그다음에 매출액은 줄었는데 이제 판가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어 투자 활동은 이제 2 분기로 종료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큰 금액의 투자 활동은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B2C 가구 때문에 판관비를 많이 증가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미 많이 그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영업이익 감소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어 ROE는 2018 년부터 2020 년도까지 계속 줄었고요. 19 년도까지 줄었고요. 그다음에 20 년도부터 쪼끔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대주주 지분의 현대 그린푸드 그다음에 외국인은 4.99 우리 사주는 0.01 정도이고 지배 구조 순서는 현대백화점이 그린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린푸드가 현대리바트를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없고요. 여기 그 가구 산업의 종합 검토 의견에 이 리포트들이 말하는 거는 인테리어 아이템이 추가됐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욕실 가구,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아이템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부터 이 새로운 공장의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영업 실적이 쪼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리스크는 이게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가동률이 실제로 얼만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이 가동률이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매수해도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적정성 최종 검토는 주식하는 그 마음에서 말한 것처럼 해 보려고 되게 숫자를 많이 써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카파 증설을 통해서 55만 개에서 160만 개가 된다면
실제로 가파는 2.9배가 증가하는 건데 가동률을 고려한다면 144만 개 정도, 보수적으로 120만 개 정도로 예상한다면 그래도 한 매출이 뭐 그렇게 근데 맞다. 그리고 근데 부엌 주방 쪽이니까 주방 매출이 현재 214억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분기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1 년이면은 뭐 한 500억 정도인데 이 500억에서 뭐 많이 커 봤자 뭐 '얼마나 크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B2B 매출에서 이제 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네가 2015년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때 이 빨간색이 주가인데 이익은 막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못했는데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B2B로 인한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상 가격은 뭐 제 뇌피셜이니까 일단 뭐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에서 여기 조상환 님이 "지난 분기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는데 다시 회복 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운송비도 아직 안정이 안 되었는데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회사가 뭐 해외로 막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해외 수주권에 대해서는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이제 국내 업체와 함께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운송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2021년 6월에 판가 인상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그때 3에서 5% 정도 올린 거 봤을 때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 뭐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마 큐를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저가로 좀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막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 것 같진 않지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SWC도 이제 다 지었고 이제 다 이제 뭐 만들어졌고 이제부터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동기 님이 "SWC 카펙스 투자로 인해 한동안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가동을 하면서 얼만큼 매출이 일어나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3 분기 매출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방 가구 쪽이 요 정도 나타나는데 이게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우 님이 1 번부터 4 번까지를 주셨는데 1 번에서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이익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미분양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미분양이 늘었는데도 어
그 뭐 주가는 막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요동치는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거를 알고 봤더니 그 리포트에서 당시 리포트에서 B2B 사업에 대해서 범현대가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그렇게 예상했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풀렸고 가구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건 별로 큰 리스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매출권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554억이고 현대건설의 878억이 이제 이번 상반기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배당 성향 추이를 물어보셔 가지고 갖고 와 봤는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배당 성향이 24년도, 25년도에는 그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11년도부터 13년도에는 25, 24, 26 정도로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그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돈을 조금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용준님이 업계 일이랑 불가피하다 봅니다. 제가 이거 처음 보네요. 그래서 키우는 필수인데 제가 지금 이 B2C에 관련한 시장에서 이 한생과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 제가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가져오신 것 중에 비상장 네. 현대 LNC 주식수 30배 무중 IPO 사전 작업 써 있잖아요. 근데 네. 현재 현대 LNC 쳐보니까 여기도 인테리어 기업이던데 니바트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잠시만요. 제가 그거 잘못 가져온 일 거예요 아마. 제가 HNS랑 LNC를 헷갈려 가지고 잘못 가지고 온 근데 뉴스. 그러면은 여기는 같은 범현대가인데 어쨌든 네.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만 검색해서 거기는 가구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얘네도 그 뭐지? 욕실이랑 주방 이런 거 걔네들은 거기 들어가는 가구를 하는 거고. 네. 그 주방 음. 가구라는 거 막 그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가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